안녕하세요. 빈에서 맞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지금 벨베데레 궁전을 가고 있고요. 궁전을 보고 거기에 클림트 작품의 키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볼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페라 토스카를 볼 예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벨베데르 궁전입니다. 18세기 초 오스트리아 영웅 사보이 공작의 여름 별궁으로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걸작입니다. 벨베데라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클림트라는 작가의 키스라는 작품이 최고의 걸작인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궁전 상궁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림트의 황금기를 연 1901년도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4K 금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상궁에 최고의 작품이 걸려 있네요. 클림트의 세계적인 걸작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유체 물감과 금박을 사용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벼랑 끝 꽃밭에서 서로에게 몰입해 있는 연인의 모습은 영원한 사랑과 함께 동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벼랑이고요. 꽃밭이고 사랑에 몰입한 연인들의 표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보물로 해외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오직 이곳에서만 진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네의 포아시의 센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책상 위에 있던 그림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자크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총 5개의 판본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것은 3번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있네요. 1890년에 그린 오베르의 평원입니다. 고흐가 생애 마지막 2달을 보냈던 프랑스 오베르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궁전이 보니까 상궁과 하궁이 있는데 그 클림트의 유명한 작품과 고흐의 작품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상궁에 있네요.
주로 추천은 상궁만 하더라고요. 상궁에서 하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원은 프랑스식 정원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봤던 상궁에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하궁에는 별로 없습니다. 상궁이 갤러리 느낌이었다면 이 하궁은 궁전의 주인이었던 의갱공의 사적인 생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을 감상하는 곳입니다. 황금 내각인데요. 벽면 전체가 금으로 장식된 작은 방으로 과거의 사치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는 서울과 비교를 하면 면적은 서울의 면적의 70%가 조금 넘고요. 인구는 20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뭐 한 930만 명, 여기가 한 197만 명, 뭐 이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훨씬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후곡 바로 뒤에 현지인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유명한 수제 맥주와 립 요리를 시켰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작은 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만 작은 게 없다고 합니다. 일단 식당 분위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본으로 있는 것 같고 가운데로 나와서 색깔을 이거다. 아 그런 거 좋아. 좀 도와줘. 간장 같은 소스가 있는지 짭조름한 게 우리 입맛에 딱 맞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념 등갈비 뭐 요런 맛이었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남겼습니다. 결국은 맥주 한잔 해가지고 55,000원 정도 나왔네요. 비엔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호프부르크 왕궁입니다. 약 600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의 본궁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왕궁이 너무 넓으니 CC 박물관과 황제 아파트먼트만 보고 가겠습니다. CC 박물관 엘리자베트 황후라고 있었는데요. CC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후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 그리고 비극적인 암살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황후는 억울하게 사망을 했네요. 이탈리아 출신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카페 모차르트인데요. 아주 유서가 깊은 카페라고 합니다. 1794년부터 역사가 시작된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빈의 커피하우스 문화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카페 문화라고 합니다. 비엔나에 와서 비엔나 커피 주세요 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슈페너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빈의 상징적인 아이슈페너 커피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요것은 모차르트 토르테입니다. 진한 블랙커피에다가 크림을 얹어 두었습니다. 거의 28,000원이네요. 아우,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오래된 카페에서 잘 쉬었고요. 자, 이제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 갈 겁니다. 빨간 옷을 입으신 분들이 뭐 안표상 같기도 한데요. 정중앙 좌석표가 75유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7천 원 되고요. 구석은 65유로라고 하는데 이왕에 이 먼 곳까지 와서 10유로 더 내고 75유로 내고 정중앙표를 구매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 볼 빈 국립 오페라 공연 같은데요. 이왕이면 아주 좋은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오페라는 두보르자크의 대표적인 루살카라고 합니다. 체코 오페라 중 가장 아름답고 슬픔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페라 보기 전에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빈이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도시 종종 1위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거리를 걷다 보니 실감이 납니다. 아주 멋진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페라 주연을 맡은 여가수와 남자 가수의 조합이 세계 최고의 오페라 주인공들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와, 이 극장이 완전히 뭐 궁궐이네요. 야, 일단 좋은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야, 이 앞에 두 아주머니 있는데 말이 엄청나게 많으시네. Ja, 30분째 계속 말을 하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 이거 아무래도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15분씩 2번 있고요. 총 한 3시간 30분. 10시에 끝났네요. 6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습니다. 독일어로 공연을 하고요. 영어하고 일본어 지원은 되는데 한국어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인터넷에 그냥 줄거리 본 거 이해하면서 쭉 봤습니다. 어쨌든 간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한 9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배우들 한 10여 명, 총 100여 명이 아주 멋진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궁전과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감상과 아주 벅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